오빠, 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끝장난다는 거 알지? 유나야, 조금만 참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 오빠, 나 규석이랑 붙여놓고 밤에 잠이 와? 우리 아이 가진 거 알자마자 규석이 소개받으려고 그랬어서 만나자마자 잠자리 한 번 한 것까지는 우리 아이 위해서 참았어. 근데 그 뒤로 임신 핑계, 출산 후 몸조리 핑계로 잠자리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일단 규석이한테 맞춰줘. 너네가 뭘 했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이게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5세 이명숙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믿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족, 특히 제 아들 규석이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30년 넘게 믿어왔던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였고, 저 역시 그 당시엔 성공한 의사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죠.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병원은 늘 바빴고 항상 일에 매진했지만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자주 집을 비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의사로서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여보, 규석이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규석이는 우리 큰아들입니다.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면서도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좋은 여자를 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에 내심 기뻤습니다. 정말? 어떤 아가씨길래 당신이 직접 나서는 거야, 하? 남편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도와줘야지.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유나라는 앤데 아주 싹싹하고 꼼꼼해서 덜렁대는 규석이에게 딱인 것 같아.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의 문제지만 잘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아들 규석이에게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소개시켜 주었고, 소개팅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병원에 이렇게 예쁜 여자 있었으면 진작 소개시켜줬어야지. 라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제 짝을 만난 건가. 그리고 그 아가씨가 남편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 매일 가까이 볼 수도 있고 믿음직스러우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 둘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규석이가 먼저 여자친구 유나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여자친구, 그리고 남편과 저 4명이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이름은 유나. 이제 겨우 27살의 나이로 마치 꽃처럼 화사하게 빛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인사를 했고 환한 미소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나를 보고 있으니 애교가 엄청 많은 스타일이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계속 규석이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물티슈도 챙겨주고 하는 꼼꼼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도 유나의 애교가 귀여웠는지 병원에서도 유나가 인기가 아주 많아. 유나 애교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규석이 너가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스테이크를 한 점 집어 남편의 입에 넣어주면서 원장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애교 하나 없는 저인지라 이러한 모습이 너무 어색했지만 제가 못하는 애교를 며느리가 대신 해준다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규석이가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우리 유나 임신했어.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물론 만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우리 둘 다 당황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우리 사이도 더 돈독해졌고 말이야. 아이가 생기니까 유나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확신이 들더라고. 요즘 아이는 혼수라고 하죠.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죠. 첫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저도 남편도 아들도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유나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상견례도 간단하게 하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나는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의 병원 일도 돕는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 규석이는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은 저에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는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여자야.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된 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고 유나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어색함은 잊혀져 갔습니다. 유나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병원에서 계속 일했고 임신한 몸으로 병원 일을 돕는 며느리를 보며 나름 자랑스럽기도 했죠. 다만 그때부터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유나가 지나치게 친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조금 친한 관계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나의 임신과 출산에 너무나도 과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나가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면 남편이 반드시 함께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사니까 자신의 며느리이자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니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산부인과에 가는 거의 모든 날 남편이 함께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왜 남편이 그렇게 자주 산부인과에 따라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유나를 따라다녀? 규석이도 있는데 당신이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 내가 직접 챙기는 게 마음이 놓여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고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가 태어날 상황에서 의사로서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남편이 유나를 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불안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남편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분명 규석이는 저를 닮았는데 손주는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주들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생각이냐며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며느리가 병원에서 나란히 걸어가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냥 며느리와 친한 시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장면이 이번에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어요.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지
그 모습에서 부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저 가족끼리 친한 사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병원에서 벌어진 작은 직원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우연히 화장실에 가는 길에 식당 구석진 곳에서 며느리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는 게 이상했던 건지 순간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기둥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둥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끝장난다는 거 알지? 유나야, 조금만 참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 오빠. 나 규석이랑 붙여놓고 밤에 잠이 와? 우리 아이 가진 거 알자마자 규석이 소개받으려고 그랬어서 만나자마자 잠자리 한 번 한 것까지는 우리 아이 위해서 참았어. 근데 그 뒤로 임신 핑계, 출산 후 몸조리 핑계로 잠자리 거부하고 있는데 이제 애기 좀 컸다고 자꾸 달려든다고. 나 규석이랑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잠자리 거부하는 것도 한계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일단 규석이한테 맞춰줘. 너네가 뭘 했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아니, 그럼 지금 규석이랑 그냥 자도 괜찮다는 거야? 나 진짜 폭발하기 전에 저 냄새나고 늙은 여편네랑 이혼하고 재산 정리해 당장.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들이 무슨 관계라는 거죠? 불안과 충격이 가슴을 찌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 어딘가 모르게 저를 억눌러왔던 불편함이 바로 이거였을까요? 여자의 직감은 참 무섭다고 하죠.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직원이 일으켜 세우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저를 안쪽으로 부추기려고 했는데 그 직원도 안쪽에서 남편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허겁지겁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를 허겁지겁 데리고 나온 걸 보니 그 직원은 이미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으로 나온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직원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 아는 게 있다면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요. 그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며 뭘 얘기해달라는 거냐고 잡아댔지만 그럼 제가 그 직원을 끌고 방금 남편과 며느리가 있던 자리로 같이 가자고 하니 저를 끌어당기며 알겠다고 다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병원의 모든 운영을 관리하는 실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병원의 대표나 다름없다고 수군댔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녀와 남편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에 띌까 두려워했는지 며느리와 남편은 조심하는 척했죠. 제 인생이 부정당하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제가 병원에 종종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제 눈을 못 마주치고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병원장 사모님이 와서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들 이 파국이 수면 위로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다 말해. 사람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말고. 남편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왜 갑자기 그래?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규석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유나랑 잘못된 관계였던 건 맞아. 그러면서 내놓는 말은 제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유나가 병원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그녀는 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의 마음을 살살 녹였고, 그러던 중 첫 회식 자리에서 유나가 많이 취해 고민이 있다며 남편에게 고민 상담 좀 해줄 수 있냐며 단 둘이 호프집에 가자고 했다더군요. 그날 유나는 작정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은 어리고 예쁜 유나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둘의 내연 관계가 지속되는데 병원 직원들도 점점 둘의 사이를 눈치채는 것 같아 남편이 이 관계를 그만두자고 얘기했는데 유나가 임신을 했다고 울고 불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유나를 진정시키고 일단 아이는 지우자고 얘기했지만 유나는 절대 지울 수 없다고, 자기에게 아이를 지우게 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이 모든 사실을 병원에 까발려 버리고 다 망하게 해줄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라고 강요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유나를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아들 규석이를 여기에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상당한 재산을 이미 며느리에게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병원을 확장해 손주에게 물려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나와 아들은 그저 방해물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 심지어 저까지 완전히 무시하며 며느리와 새 가정을 꾸리려 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계획했던 병원 확장과 재산 상속을 모두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죠. 남편의 병원이 널리 알려진 곳이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아들 인생을 파괴한 남편과 며느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이미 법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를 해 두었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 법정 싸움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영향력과 며느리의 치밀함에 막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중 한 명이 며느리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비자금 운용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드디어 저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게 되었죠. 몇 개월에 걸친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과 증거를 들고 싸웠고 마침내 결말이 날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유나는 법정에서 나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들 규석이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이 모든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을 배신한 남편과 유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산 분배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며 병원의 경영권도 원고 측에 이양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나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들이 뭔데 이 병원을 넘겨! 유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재판관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남편 역시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병원은 내가 평생 일군 것이고 너희가 감히 가져갈 수 없다고.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냐고.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을 몰라? 내가 내게서 숨긴 것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정을 배신한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울어서인지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유나는 그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빼앗아 가다니. 유나는 여전히 소리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뭘 얻겠다고 하는 거냐고. 저는 차갑게 유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내 욕심이,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우리 모두를 망가뜨린 거야. 그러자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나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규석이는 어차피 다 알았어도 날 사랑했을걸. 근데 당신이 끼어들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라고. 규석이는 그 순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석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진심으로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유나의 배신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규석이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그만해. 규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 이제 그만하라고. 규석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규석아, 넌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들 너가 키웠잖아. 그럼 네 아들인 거야. 우리 아들 버릴 거야? 제발 그냥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규석이는 아들 얘기에 눈을 지끈 감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유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규석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규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배신감과 상처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는 유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었죠. 그날 법정에서 나온 후에도 유나와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맞섰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마자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네 목표였어? 그렇게 병원을 가져가면 네가 잘 운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야. 내가 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지. 파괴한 건 당신이야.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섞여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 결국 유나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오랜 시간 쌓였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고 명성을 잃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 규석이의 삶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규석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로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뭘 해야 할까? 규석이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규석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찾아야지. 아들, 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해. 규석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고
그날의 판결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긴 싸움의 끝일 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찾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저들을 응징하리라고. 그들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